안녕하세요. 주식 농사꾼입니다. 오늘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현재 시간 2022년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 셀트리온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바이오의 대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아마 안 사신 분은 있어도 어떤 회사인지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때 이 셀트리온이 굉장히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13만원짜리가 38만원까지 가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률이 좋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 38만원을 찍고 난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주가 조정은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최고가 대비했을 때 현재 수준은 주가가 너무 깨졌다, 또는 고점 대비했을 때 하락이 너무 가대 낙폭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요 위에도 아시다시피 코스피 200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좀 많이 산 그런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한 달 전이 아니죠,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분식회계에 대한 위험성, 그런 것들이 조금은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털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잠깐 기사를 조금 보실 건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11일이 여기 3월 11일을 말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7차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를 개최하고 셀트리온동 3개 계열사 및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결과 좋지 않을 심의했다. 계열사라고 하는데 하나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나가 이제 셀트리온 제약,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선인은 셀트리온 등 3개 계열사의 회계 처리에 대한 중대 과실은 있지만 고의성은 없다. 다행이죠. 정말 다행입니다. 중대 과실은 있지만 고의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개발기 가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또는 종속기업 재고자산 평가 손실 미계상,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낮은 개발비 가대 대상 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셀트리온은 가징금, 그 다음에 내부 통제 개선 공고, 그 다음에 시장 요구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기 최종 종결됨에 따라 가지고 거래정지, 상장 폐지 등 리스크가 제거됐다라고 하나증권은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굉장히 아슬아슬한 구간을 잘 넘겼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그래도 가징금을 맞았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있고요. 미반 금액이 20% 정도 부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어쨌든 간에 진단키트 바이오시밀러 성장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진단키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확대로 셀트리온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올해 매출액은 2조 4,170억 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급계약 2건으로 인해 가지고 상반기 5,758억 원의 매출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수출과 미국 바이오 점유율 확대, 요런 부분들 두 가지 내용을 들어서 셀트리온이 그래도 조금은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가지고 반면에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이 앞에 부분은 좋지만 또 이 레키로나가 생각했던 재고 가치는
조금 낮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향 조정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레키로나를 뺀다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는 괜찮다라는 그런 의견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요, 셀트리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이 바이오 시뮬러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램시마라는 것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트록시마라는 것이 또 존재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램시마 SC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그 네 번째는 휴미라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섯 번째, 허주마라는 것이 또 존재를 하고요. 자, 여섯 번째,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졸레어라는 것이 있고, 여덟 번째, 스텔라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레키로나주, 즉 중화항체 치료제인데요. 코로나19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중화항체 치료제가 과연 이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이 레키로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매출이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어쩌면 여기서 더 빠지기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은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가 안정이 일단은 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안정이 되려고 하면 지금 보시면 요 15만원짜리 15만원을 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요게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22만 5천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종목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정말 지루하고 힘드실 거다라는 생각이 우선 많이 드는데요. 그래도 분식회계 또는 이 횡령 배임 뭐 이런 사건을 무사히 잘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희망을 가져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도 레키로나를 뺀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바이오 시밀러에서 상당히 많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특히나 레키로나가 많이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진단키트 매출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요 셀트리온의 진단키트를 납품하는 회사는 휴마시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보유의 의견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팔자리는 저는 아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일단은 많이 나신 분이 저는 거의 없으실 거다. 여기서 사서 들고 있으신 분 아니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여기서 샀으면 보통은 이런 자리, 요런 자리 아마 많이 팔았을 거다. 아니면 조금 내려왔을 때 요런 구간에서도 아마 팔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가 많이 망가졌어요. 많이 망가졌고 장기 하락이 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언젠가는 추세를 좀 돌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반등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좀 더 가지고 가셔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셀트리온이나 현재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보시면 차트가 거의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얘도 보시게 되면 17만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 6만원을 깰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보통은 요 정도의 각도로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 보통은 요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방향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힘을 받아서 가거나 아니면 아사리 하락으로 꼬꾸러뜨리든가 두 가지의 방향성이 나올 시점이 곧 멀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혹시라도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6만원짜리에서는 여기서는 승부를 한번 걸어볼 만하다, 매수를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기업 보고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키움증권에서 발행을 한 것이고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월 8일 기준이죠. 여기 65,000원이고 목표 주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도 된다라는 뜻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조금만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셀트리온이 아니라 셀트리온의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의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 실적은 레키로나 재고자산 충당금이 반영되면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으나 이를 제외하면 트록시마 전분기 대비 미국 매출 증가, 일부 가격 상승이 반영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넴시마 SC 유플라이마의 성장으로 넴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성장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되고 23년에는 신제품 출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레키로나 실망감 관리 이슈로 2021년 초 이후 56% 하락을 해왔으며 레키로나는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감리 불확실성 해소된다면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선 보실 건데 4분기 이거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같은 계열사긴 하지만 분명히 다른 회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분기 매출액은 6,058억 원, 영업이익 697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대치보다는 매출액은 괜찮았다. 근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죠. 기대치보다는 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매출액은. 하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0% 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가 오미크론의 효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사용중지,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있었다. 시장성 하락 감안하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300억이 미리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 다만 이를 제외하면 양호한 실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록시마의 4분기 미국한 매출이 709억에서 전분기 대비 140% 증가, 가격 또한 전분기 대비 일부 상승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는 넴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내년부터 신제품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실 건데요. 보시면은 넴시마 SC가 올해 2,558억 원, 유플라이마가 1,637억 원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2023년에 다수의 신제품 출시가 예상되는데 엠시마 SC 미국,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 미국, 그 다음에 스텔라라 아까 말씀드렸죠. 특허 만료에 따른 미국 시장 진출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과거 인플렉트라와 그 다음에 트록시마와 다르게 판매 파트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 동사가 직접 미국 판매가 예상이 된다. 올해에도 100명 내외로 증가할 것이다. 이거는 해외 인력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실 건데 스텔라라 시밀러 미국 특허 만료가 2023년 9월로 출시되는 연말이 예상되어 2023년에 매출액에 미반영하였다. 엠시마 SC 유럽 직접 판매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그리고 여기 2023년에 미국 직접 판매에 성공한다면
글로벌 제약사로 둬야 마진 개선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10만원 굉장히 높은 목표가를 지금 이제 제시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잠깐 보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우리가 수급 상황을 좀 볼까 하는데요. 수급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자, 3월 2일부터 보시게 되면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가 현재 눈에 들어오고요. 반면에 기관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사려고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그 다음에 여기 투신, 그 다음에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또한 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 셀트리온 보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여기 보시면은 자사주 장중에 5만 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만 900주 정도 이렇게 매수 체결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아마 이거는 계속해서 당분간은 아마 장중에 이렇게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군다나 또한 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자, 셀트리온 주가가 18만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10만 주의 매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만 5천 주의 또 자사주 체결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장중에 매수하는 자사주 매입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 또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사주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건 다시 돌아와서 이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진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감사 인지정 2년 이렇게 되어 있고 내부 통제 개선 공고를 받았습니다. 공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위험한 순간은 잘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3월 10일 날 한국경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 올해 램시마 SC 유플리아마가 중요하다. 요 아까 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여기 신한금융 투자에서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매수를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88,000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여기 보시게 되면 어쨌든 간에 매출 굉장히 10% 그리고 영업이익은 좀 내려갔지만 그래도 매출 면에서는 지금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장중에 어쨌든 간에 여기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둘 다 지금 자사주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만원 밑으로는 아마 내려가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올해 더군다나 이 차기 정부죠. 차기 정부인데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는데요. 이 공약에 보시면은 바이오에 대해서 여기 성장시키겠다,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일단은 정책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셀트리온 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통틀어 가지고 같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시면 제약도 마찬가지죠. 제약도 고점 대비했을 때 현재 차트가 비슷합니다. 지금 세 개 다가 지금 깨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중에서는 현재 제약이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개 계열사 중에는 그래도 현재는 셀트리온이 그나마 고점 대비했을 때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보유 의견 드립니다. 지금은 팔 자리가 아니다. 기다리면 반등은 기대한 것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자, 다음으로는 저의 추천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3월 7일 날 나갔던 종목인데요. 바로 APTC가 나갔죠. APTC 제가 추천 매수가 2만원 이하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익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 많은 건 아니지만 약 수익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월 8일 9일날 나갔던 추천주 태용로직스입니다. 마찬가지 약 수익권입니다. 여기 매수가 제가 굉장히 넉넉하게 드렸어요. 8,600원 이하다라고 이야기해드렸고, 자, 현재는, 약 수익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일날, 추천이 나갔던 이 SD 바이오 센서, 맞죠? 자, 이 종목 역시도 현재 수익권입니다. 56,000원, 56,000원 이하.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역시도 현재 수익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56,000원도 굉장히 제가 높게 잡아드린 가격이죠. 늦게 사시는 분들 있을까봐 높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셨다면 현재 수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모화학. 예, 코스모화학 드디어 추천 매수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13,000 기다렸다가 13,500원 이하다라고 이야기해드렸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 티타늄 이런 것들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2차 전지 관련된 사업들 폐배터리 사업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생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화학 굉장히 괜찮은 회사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대우건설인데요. 자, 대우건설은 추천가 대비했을 때 현재 약 손실권입니다. 하지만 제가 밑으로 깔라라고 얘기해 드렸고 이 종목은 제가 7,380원 이하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하로 사볼만 하다. 올해 특히나 이 차기 정부죠. 차기 정부에서 이 주택 가격 때문에 공급의 수를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대우건설 프로지오라고 하는 굉장히 아파트 브랜드 거의 1위에 가까운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굉장히 좋고요. 또한 이 중흥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이 중흥그룹과 협상을 했는데 대주주의 협상 가격이 적어도 8,500원 이상 이렇게 11,000원 이하 이 사이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주주의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올해 건설 경기 쪽이 아무래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대우건설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제가 이 사막 콘덴서라고 하는 종목을 추천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무료 추천주고요. 이 사막 콘덴서 같은 회사는 일단 MLCC라고 들어보셨나요? MLCC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LCC 쪽인데요. 이게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 MLCC가 바로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이슈가 있고요. 또한 앞으로 좋아질 것을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의 주가의 위치가 저는 바닥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거래량 장대 양봉 터뜨려 놨습니다. 터뜨려 놓고 보시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여자리에서 거래량 하나도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는 말은 요 날이었죠. 1월 11일 날 올렸던 이 세력들의 물량은 전혀 나가지가 않았다. 나간 흔적이 보여지지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이렇게 떨굼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받지 못했던 이 개인의 물량을 털어서 지금 받아가는 구간, 매집을 하는 매집하기 정말 좋은 가격대가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 사마 콘덴서는요, 저는 추천 매수가 조금 짧게 가져갈까 해요. 저는 요 자리 한 5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면은 아마 매수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전략을 조금 세워볼까 하는데요. 요 사막 콘덴서, 자, 사막 콘덴서가 되겠고요. 자, 추천 매수가는 일단은 55,000원 정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5,000원 이하. 역시나 비중은 저는 10% 보겠습니다. 10% 보고요. 요거는 이제 1차 추천 매수가고, 그리고 2차 추천 매수가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자, 2차 추천 매수가는 저는 요 자리 좀, 조금 아래 구간이라고 하면, 일단은 요건 좀 짧게 가져가 봅시다. 자, 54,000원 이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역시나 비중 10%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 역시 요거는 조금 짧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2,000원 정도 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000원 제시하고요. 요거 조금만 제가 조정을 조금만 할게요. 53,500원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0%, 그 다음에 손절가 52,000원. 52,000원 자리를 깨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단기적으로 만약에 혹시라도 급등이 한 번 정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차트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 올렸던 이 물량이 전혀 안 나갔다라는 게 확신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누군가는 세력들은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물량 모으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런 뿔기둥이 하나 정도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요 뿔기둥 여기 밑꼬리가 달리기 거의 뭐 밑꼬리와 비슷한 수준인 요 자리 7만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목표가 조금 길게는 안 잡고요, 짧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원 정도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리 봐도 이 차트가요 아무리 봐도 이 거래량 터져놓고 여기서 내려간 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까지 쑥 이렇게 빼버리면 뭐 악재가 있거나 또는 뭐 사막 콘텐츠에 대해서 뭔가 전망이 굉장히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 기사를 하나 볼 건데요. 자, 이건 1월 달에 나왔던 겁니다. MLCC 수요 빠른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층 세라믹 콘덴서 MLCC 수요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관련 소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목표가 9만원 이렇게 제시를 한다. 이런 이야기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1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적자회사냐? 아닙니다. 저는 적자회사는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20년에 271억 정도 했었고 19년도에 370억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여기 1, 2, 3들 했을 때 충분히 작년 실적은 뛰어넘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막 콘덴서 제가 봤을 때 올해 정말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전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갑자기 그것도 아주 단기간에 이렇게 빠진 거는 뭔가 부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가 공략 회복이 굉장히 좋은 위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요 자리에서 요 장대 양봉 나왔던 거
요 자리, 요 끝자리 부분 한 7만원 정도, 7만원 조금 아래 구간에서 파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가지고 가봅시다. 사막 콘덴서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MLCC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기죠. 자, 삼성전기도 지금 여기 중간의 고점 대비했을 때는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 역시도 전망이 나쁘지가 않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 고려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지금은 나스닥 자체가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주가도 테슬라의 주가도 올라갔다가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요렇게 되는 것이다. 요렇게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뭐 제가 추천을 해가지고요. 현재 이 대우건설, 자, 대우건설을 빼고 나면 그래도 뭐 나머지는 어쨌든 약수익권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만 이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추천하고 추천 매수가 이후에 아직까지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래도 제가 추천한 것 중에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오늘도 6%씩 이렇게 또 가고 있고, APTC 빠지고 있지만 우리는 훨씬 아래 가격에서 샀다. 그 다음에 태웅로직스 보시면은 또 4%씩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또 되겠습니다. 비록 또 추천가 근처에서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 하지만 태웅로직스 역시도 제가 직접 고른 종목이고요. 분명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사막 콘덴서 역시도 저는 정말 괜찮을 거다. 분명히 투자해볼 만하다. 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 굳이 무리하게 몰빵이라고 하죠. 그런 거는 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흐름이 부자연스럽다.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고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것도 아니고 뺐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보통은 제 경험상 이렇게 다시 올라옵니다. 훨씬 더 요 고점을 넘어가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세력존에서는 제가 경력이 가장 낮지만 개인적으로는 주식은 제가 16년을 해왔고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자라고 하면, 일단은 저도 뭐 펀드 투자 상담사라든지 또는 뭐 투자 권유 대행이 또는 투자 자산 운영사, 이 세 가지 자격증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개인 매매도 저는 많이 해본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는 종목들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의 성격 자체가 적자 종목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잡주라고 하죠. 흔히 잡주. 이런 거 하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저 역시도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잡주를 안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막 콘덴서 역시도 흑자 회사고요.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요, 다른 것보다도 흑자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적자가 나오는 종목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바이오도 마찬가지, 그래도 실적이 조금은 나와야 된다. 아니면 아예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분명히 앞으로 나올 기대치가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유일하게 이제 제가 추천한 것 중에 여기 세력존에서 추천한 것 중에는 이제 SD 바이오센스가 추천이 나갔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이 나간 거고, 자, 대우건설 실적 좋습니다. 비록 오늘 떨어지고 있지만 실적 좋고요. 코스모화학 실적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오늘 나간 사막 콘덴서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큰 힘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